자, 지난 시간에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었고, 이제 집합의 연산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 집합이라는 게 뭐였죠? 구분되는 것들의 모임이었지. 명확히 구분되는 것들의 모임이었고요.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고, 집합을 배우고 나서 얘네들끼리 계산하는 연산에 대한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자, 집합의 정의. 명확히 구분되는 것들의 모임이었어. 기호는 중괄호 또는 영문 대문자를 사용했고, 이 안에 쓰는 것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이 원소들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했을 때 원소를 컴마를 이용해서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이 있었고요. 조건 제시를 통해서 조건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조건 제시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집합끼리 계산하는 방법 연산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기본 연산. 기본 연산에는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합집합, 합치는 방법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교집합. 교라는 것은 공통이야. 그리고 공통을 만족하는 공통집합. 세 번째가 우리나라에서는 쓰는,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쓸 수도 있는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네 번째가 전체를 바라보고 반대쪽을 생각하는 여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자, 그래서 합집합의 기호는 유니온에서 U자를 쓴다고 그랬고요. 교집합은 intersection 해가지고 I를 쓰지 않고 두 번째에는 N 기호를 뒤집어서 교집합을 쓰고, 차집합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고요. 여집합은 complement 해서 A에 C라고 쓴다고 했었지. 자, 참고야. 일본에서는 여집합을 이렇게 말하진 않아. 기호가 다릅니다. 일본에서의 여집합 기호는 위에다가 짝대기를 넣어서 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바라고 읽으면 일본 애들은 아, 이게 여집합이구나 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야. 뭐 참고사항이니까. 자, 합집합은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A집합과 B집합, A 또는 B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A 합집합 B를 나타내는 직관적인 표현이고, 교집합은 A하고 B가 있을 때 공통 부분, 여기가 교집합 부분이 되겠죠. A 차집합 B는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A만 갖고 있는 공통 부분을 제외시킨 그 A 차집합 B는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A 차집합 B야. 자, 그럼 여기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니? B의 차집합 B 마이너스 A. 차집합 A. 마이너스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B 차집합 A 됐나요? 자, A 여집합은 A라는 것을 알고 A에 없는 것을 보려면 뭐를 먼저 봐야 된다? 전체를 먼저 봐야 된다. A가 속한 전체를 지정을 하고 그 중에서 A에 있지 않은 여기가 A의 여집합이었어. 저 여집합을 그냥 반대쪽 A에 없는 거라고 이해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A와 반대 개념을 보는 거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합집합의 정의는 집합기호를 써서 X는 A의 원소이고 또는 X는 B의 원소이다. 이 또는이란 개념이 논리식으로, 이게 논리식이라고 그랬지? 합집합을 뜻하는 논리식은
A의 원소거나 B의 원소다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쓴다고 그랬고요. 교집합을 만족하는 원소식은 A의 원소이고 그래서 AND가 등장하고 B의 원소이다. 둘 다 들어있어야 된다.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이다. 차집합의 정의는 X가 원소고 X가 A에는 있어. 하지만 그리고 X가 B에는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였고요. 여집합을 나타내는 정의는 X가 여집합의 원소라면 그 X는 전체 안에는 있어야 돼. 그리고 그 X가 A에는 없어야 돼. 그래서 이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있다, 없다라는 기호, 이게 원소를 뜻하는 기호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요. 자, 이 기본 연산까지 여러분들이 했으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할 내용은 이 연산하기 위한 법칙에 대한 얘기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면 그 계산하는 규칙을 배우는데 해도 되는 계산과 하면 안 되는 계산이 있어. 자, 3 더하기 3, 4 더하기 3 같죠? 네. 3 빼기 3, 4 빼기 3 다르지? 자, 얘네들은 앞뒤가 교환됐지. 이걸 보고 이런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그냥 뭐야 숫자 계산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 안 돼 라는 걸 배웠던 거지. 자, 3 더하기 4 더하기 2 앞에 거 먼저 계산하든 3 더하기 4 더하기 2 뒤에 거 먼저 계산하든 결과는 어때? 똑같아요. 똑같지. 이게 똑같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괄호 자체가 필요 없죠. 내 맘대로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자, 3 빼기 4 더하기 2 여기 빼기라고 써볼까? 얘 먼저 계산한 거랑 3 빼기 4 빼기 2 이렇게 계산한 거랑 다르죠. 네. 그럼 이거는 괄호를 풀면 돼, 안 돼?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괄호 없이 쓰기는 하지. 이렇게 쓰면 뭐부터 계산하게 돼 있어? 앞에서. 그치? 앞에 거부터 계산하게 돼 있잖아.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배웠어. 근데 이거는 원래는 잘못된 거야. 괄호 풀면 안 돼. 이해되시나? 네. 그냥 계산 과정에서 괄호가 없더라도 앞에 거부터 순차적으로 계산하기로 하자라는 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약속이야. 근데 다른 데서는 함부로 괄호 풀면 안 된다. 그럼 이렇게 괄호를 풀면 안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됐어? 네. 이게 원칙인데 결국은 괄호 앞에 것끼리 먼저 계산하냐 뒤에 것끼리 먼저 계산하냐 이게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 이걸 보고 이렇게 올러. 결합법칙. 결합이라는 말의 뜻이 여기서 이용이 된 거야. 이해됐어? 앞에 거를 결합했느냐 뒤에 거를 결합했느냐. 근데 성립하면 결합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괄호를 풀어버리면 되고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결합했을 때 다르면 괄호를 풀면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야. 그걸 보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덧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뺄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어? 교환 법칙.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계산을 많이 하지. 3 곱하기 4 더하기 2. 그럼 얘는 3, 6, 18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계산은 3 곱하기가 여기에다가 계산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같죠.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얘도 방금 위에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봤어. 근데 돼 안 돼? 근데 안 되죠. 그럼 이거는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분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해되시나? 자, 그럼 우리가 연산 법칙, 새로운 거를 배우면 집합이라는 새로운 것을 배웠어. 그럼 얘네들끼리 계산하는 과정을 정의를 내리고요. 이 계산할 때 해도 되는 계산과 하면 안 되는 계산까지 가는 거야. 이해됐어? 네. 새로운 기호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기호가 정의가 되고 연산이 정의가 되면 법칙을 확인하게 돼 있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을 때 수학에서는 이제 뭔가를 다루기 좋은 현상이 된다라고 해서 저걸 보고 군이라는 개념을 쓰긴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니까 항상 요 과정이야. 집합을 배우면 연산을 배우고 법칙을 배우고 함수라는 걸 배우면 연산을 배우고 법칙을 배우는 거야. 지수를 배우면 연산을 배우고 법칙을 배우는 거고 로그라는 새로운 걸 배우면 연산을 배우고 법칙을 이해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이 익숙해졌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이게 하나의 흐름이니까 그 규칙을 좀 찾아내면 좋겠고. 그럼 이제 집합기 연산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거는 숫자에 대한 연산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집합의 연산 법칙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집합의 연산 법칙. 첫 번째가 교환 법칙. 자, 그럼 교환 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집합 기호가 연산 기호가 합, 교, 차, 여 네 가지가 있었는데 여집합은 단독으로 집합 한 개에 대해서 존재하는 거라서 교환할 필요가 없다. 알겠니? 그럼 교환 법칙의 첫 번째는 합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이야.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자. A 합집합 B 무슨 뜻이었어? A의 원소 거나 B의 원소 거나라는 논리 관계였죠. 5월이라는 논리 관계. B 합집합 A B의 원소 거나 A의 원소 거나 따라서 논리 관계에서 앞뒤가 바뀐 거지. 네. A이고 B이다, B이고 A이다. 따라서 그 문장은 논리 관계가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교집합 A, 교집합 B.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이다. A와 B의 모두 원소이다 라는 논리고 B 교집합 A는 B의 원소이고 A의 원소이다. 따라서 둘 다 똑같은 집합이죠. 자, 이거를 만약에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왼쪽 그림 그리고 오른쪽 그림 그렸더니 똑같아요. 그런 증명법은 증명이 아닙니다. A 합집합 B의 정의를 내리고요. X바 X는 A의 원소 or X는 B의 원소. 얘는 지금 문장이기 때문에 논리관계를 앞뒤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X바 X는 B의 원소 or X는 A의 원소. 여기까지 됐니? 네. 자, 이렇게 쓰면은 정의가 뭐야? 앞에 있는 집합의 원소거나 뒤에 있는 집합의 원소면 앞과 뒤의 합집합으로 정의 내리는 거야.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그럼 교집합에 대해서도 증명해 볼 수 있겠어? 네. 이것도 증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차집합에 대해서 성립하는 자만 볼까?
A 차집합 B는 뭐만 갖고 있는 거였니? 어디에만 있는 원소야? A에만 A에만 있는 거 말하는 거지. B에는 없는. B 차집합 A는 어디에만 있는 거야? B에 B에만 있고 A에는 없는. 그럼 얘네들은 어때? 달라요. 일반적으로 다르지. 일반적이야. 이 같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이게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 개념 자체는 항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 개념이에요. 그냥 방정식 개념이 아니라. 이 법칙에서 등장하는 성립한다는 항등식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이거는 뭐야? 같지 않다잖아. 맞니? 얘하고 얘가 반대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얘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같다, 같지 않다가 아니야.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성립한다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반대말이죠. 그럼 얘는 항등식의 반대말 아니야. 맞아 안 맞아? 항등식의 반대말이 뭐게요? 그죠? 이거는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 방정식은 어떨 때만 성립하는 등식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보면 선생님 항등식과 방정식은 등식 아닙니까? 등식의 구분을 했을 때 항등식이냐 방정식으로 구분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방정식이면 결국은 등식, 등호기호가 있어야 되는데 왜 등호기호가 아닌 거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가 항상이 아니라는 거야. 100%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할 때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야.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만약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가 성립하는 경우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라는 것도 수학인 거야. 이해됐어? 이게 항상 성립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끝. 100%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어. 결국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성립하는 일부의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차집합인데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면 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면 이렇게 생긴 거죠. A 차집합 B는 여기에만 있는 원소고요. B 차집합 A는 여기에만 있는 경우인데 이 두 집합이 같으려면 여기 있는 원소는 여기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지. 반대로 여기에 원소가 있으면 얘는 못 갖고 있지. 네. 그럼 얘하고 얘가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원소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가 원소가 없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럼 무슨 말이야? 그림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지워지죠. 없는 거니까. 그럼 A가 어디로 줄어? B로. 아니지. 여기로 A가 줄지. A가 이거였다니까요. 근데 이쪽은 없는 거라니까요. 없는 거 뭐 하려고 그렸냐고. 이해됐어? 마찬가지 여기도 없어야 돼. 그럼 B가 여기로 줄죠. 네. 여기로. 됐어? 됐어? 네. 그럼 이 부분 지워지지. 네. 그럼 이 부분이 지워졌지. 네. 이 부분이 지워졌지. 네. 결국 여기가 A이자 뭐가 되는 거야? B. B가 되는 거지. 그럼 결론이 뭐라는 얘기야? 두 집합이 같을 수밖에 없더라.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끝이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 건 일반성에 대한 얘기지 100%는 아니다. 그럼 이제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이고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차집합 계산할 때는 순서 바꿔서 계산하지 말아라. 이해돼? 네. 교환해서 계산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결합법칙을 혼동을 하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갖고 있는 특성을 보면 세 개의 집합과 한 개의 연산기호 가지고 설명하는 게 결합법칙이야. 집합 3개와 연산기호 하나. 만약에 새로운 함수라는 것을 배웠어. 그럼 함수의 연산을 배운 후에는 결합법칙 말해봐라. 3개의 함수와 연산기호 1개 가지고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된다고. 이해됐어? 네.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많이 혼동을 합니다. 3개의 집합과 1개의 연산기호에 대한 얘기는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합집합에 대한 결합법칙을 한번 보자. A, B, C 3개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을 사용하고 앞에 거 먼저 계산할 거야. A, B, C 3개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으로 계산을 할 거고 뒤에 거부터 계산할 거야. 자, 어찌됐든 다 합쳐지는 거 맞아 안 맞아?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C에 있거나 따라서 이거는 같은 거네. 이해되나요? 그럼 얘는 괄호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됐어? 두 번째, 교집합에 대해서 볼까? A 교집합 B, 교집합 C. A와 B의 공통을 찾고 그 공통에서 C의 공통을 다시 솎아낼 거야. 그니 A와 B에 모두 있는 원소를 찾고 C에도 있는 원소를 찾을 거야. A 교집합, B 교집합 C인데 B와 C의 공통을 먼저 찾고 A와 공통 부분을 다시 찾아낼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니? 화장실 좀. A, B, C에 모두 있는 전체 공통인 거 이해돼? 그래서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입니다. 차집합을 한번 확인해 볼까? A 차집합 B 차집합 C. 앞에 거 먼저 계산해 볼 거야.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어디에는 있는 거고 어디에는 없는 거야?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거지. 자, 직관적으로 이렇게 써볼게.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어. 그럼 이제 얘는 어디에는 있고 A만 갖고 있는 것 중에 C에 없는 거 뺄 거지. 이해돼 안 돼? A에는 있고 B에도 없는데 C에도 없어야 돼. 자, A 차집합 B 차집합 C 뒤에 거부터 해보자. 뒤에 거에서는 B에는 있는데 C에는 없는 거야. 이제 앞에 거랑 연결을 시키면 A에는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뺄 거지. 그럼 뺀다는 얘기는 뭐야? B에 있던 것을 빼줘야 되니까 B에는 없는 걸로 바뀌는 거 맞아? C에 없는 거 뺄 거야. 그 말은 C에 여집합에 있는 걸 뺄 거거든? 그 C에 있는 게 돼버려. 논리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얘랑 얘는 일반적으로 어때? 다르네? 아, 다른 거구나. 여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논리관계로 이해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내용인 건 맞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이게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 아 저거였구나 라는 설명이 가능해.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 A집합이 있고요, B집합이 있고요, C집합이 있습니다. A집합이 있고요, B집합이 있고요, C집합이 있습니다. 자 앞에 거부터 한번 해보자. A 차집합 B,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자 이 파란색에서 차집합 C를 할 거야. 그럼 파란색에는 있고 빨간색에는 없어야 되지. 그럼 어디가 남아? 여기가 남는 거 맞아? 네. 즉 A만 갖고 있는 거죠. B, C에 둘 다 없어야 돼. 자 이거 한번 볼까? B 차집합 C, B에는 있고 C에는 없는, B에는 있고 C에는 없는. A 차집합 얘야. 그럼 A에는 있고 노란색에는 없는, A에는 있고 노란색에는 없는, A에는 있고 노란색에는 없는이 여기까지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어때? 갖고 있는 데가 다르지. 네. 그래서 다르다라는 게 직관적인 이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결과적으로 이 논리를 봐봐. A에는 있고 B에는 없고 C에는 없다. 맞아? 네. 이걸로 봐봐. A에는 있지, B에는 없지, C에는 있지. 근데 거기에 모순되는 게 누구야? C. 여기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는 C에도 있고 B에도 있고 A에도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네. 이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 논리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논리가 거짓인 논리인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 뿐이야. 됐니? 이걸 증명하시오라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겠니?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성립한다면 if, 얘가 성립한다면 then, 결과 어디겠어? 얘하고 얘가 똑같아지려면 얘한테 없는 부분을 얘가 갖고 있으면 안 돼.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얘한테 없는 부분을 얘가 갖고 있는 데가 여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이 부분이 없어야 되는, 그럼 이 부분이 A와 C의 공통 부분 맞아? 네. A와 C의 공통 부분,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요. 없어야 된다.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해되시나? 저 부분이 원소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쉬운 내용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더라도 쉽게 배워온 선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깊은 내용까지 설명을 안 받아서 그래. 근데 이 깊은 내용을 단순하게 이제 뚫고 가는 애들이 있어.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근데 그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교환 법칙을 했고요. 결합 법칙을 했으니까 무슨 법칙 남았니? 분배 법칙이 남아있겠지? 그럼 분배 법칙은 괄호 바깥에 있는 것을 괄호 안으로 분배가 되는지 분배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야. 그럼 분배가 안 되면 어떤 경우에 되는지까지 생각을 해야 돼. 자, 우리 분배 법칙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봅시다. 자, 분배 법칙. 우리가 연산기호가 합, 교, 차, 연대 이 여집합은 단독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분배 법칙에서 사용하지 않고요. 결합 법칙하고 차이점을 봐. 세 개의 집합과 두 개의 연산
두 개의 연산이 주어져야 돼. 아까 결합법칙은 세 개 집합하고 한 개 연산에 대해서였지. 근데 이제 분배 법칙을 쓸 때는 세 개 집합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기호가 필요하다. 두 개 연산이야. 너네가 이런 계산을 안 했던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4. 자, 연산 기호가 몇 개야? 한 개잖아. 그래서 이때는 분배를 해 안 해? 이거 분배 안 하잖아. 이해됐어? 네. 연산 기호가 다를 때 분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분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한번 봅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덧셈하고 뺄셈은 다른 거 같지만 같은 개념 맞아? 곱셈하고 나눗셈도 다른 기호를 쓰지만 실제로는 같은 개념 맞아? 얘네들은 그냥 이게 한 개고 이게 한 개인 거야. 알겠니? 근데 합집합과 교집합과 차집합은 서로 다른 기호가 된다. 여기까지 됐어? 여기서 분배 법칙에 대한 확인은 요렇게 두 개냐, 요렇게 두 개냐, 요렇게 두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럼 어떤 게 괄호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총 6가지 케이스로 나옵니다. 총 6가지의 케이스로 나온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자. A, B, C에 대하여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분배 법칙을 써볼 거야. 뒤에 두 개를 묶어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분배를 해보자. 분배가 되든 안 되든 A 합집합 괄호 바깥에 있는 걸 괄호 안에다가 분배를 해보는 거지. 좀 어떻게 되겠니? A 합집합이 어디에 분배됐어? B에 분배되고, A 합집합이 어디에 분배됐어? C에 분배되고. 그럼 분배된 것끼리 묶어주고요. 가운데가 뭐로 연결이 돼야 돼? 교집합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게 되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다르면, 일반적으로 다르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성립하는 연산이야.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괄호 안에 있는 교집합에 대한 괄호 바깥에 있는 합집합의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집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논리를 배우기 위해서 논리학에 해당한다고 그랬어. 무슨 말이야? 정확하게 문장화시켜서 조사까지도 신경 쓰면서 말을 해야 돼. 분배되지? 그럼 얘는 뭐에 대한 괄호 안에 있는 덧셈에 대한 괄호 바깥에 있는 무슨 기호? 곱셈의 분배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분배 법칙이 아니라. 이해되니? 그 명칭이 명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서 그래. 안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까지 깊게 진행 안 하고 고등학교를 와요. 고등학교 와서도 저기에 대한 얘기를 깊게 진행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약해져.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문제에서 틀리는 이유가 그 논리의 결여 때문에 그래요. 약한 논리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장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럼 얘가 왜 성립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 A집합이 있고요. B집합이 있고요. C집합이 있습니다. 자, 왼쪽 거 한번 볼까? 뭐부터? 괄호 안에 있는 B교집합 C부터. 여기 맞니? B교집합 C. 그 다음에 A를 합칠 거야. B교집합 C 노란색과 빨간색을 합칠 거야. 그럼 우리가 찾는 얘는 여기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자,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볼까? A
B, C. 저걸 논리관계로 보면 되게 복잡해서 일부러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A 합집합 B 확인할 거야. A 합집합 B, 여기가 A 합집합 B지. 두 번째 A 합집합 C 확인할 거야. A 합집합 C는 여기죠. 걔네들의 공통 부분 확인할 거야. 빨간색 중에 파란색 안에 있는, 됐니? 빨간색 중에 파란색 안에 있는, 빨간색 중에 파란색 안에 있는, 맞아 안 맞아? 얘하고 얘가 갖고 있는 데가 똑같지. 그래서 성립한다. 이해됐어? 이해가, 논리관계가 좀 어렵게 이해가 되면 그림을 그려서 직관적인 이해를 돕자라는 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원래 이걸 이용한 증명도 허용하게 돼 있어. 근데 고등학교에서 실제 문제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점수 안 줍니다 라고 서술형에 나와요. 그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건 뭐야? 고등학교 가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거는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것 뿐이다 라고 기억을 해야 돼. 자, 두 번째 순서 바꿔보자. A, B, C가 있는데 합집합이 앞에 있고 교집합이 뒤에 있고 교집합에 괄호가 묶여있어. 이건 방금 했었고, 교집합이 앞에 있고 합집합이 괄호 안에 있어. 그럼 얘는 문장으로 읽어봐. 뭐에 대한? 합집합에 대한 교집합의 연산법칙, 교집합의 분배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분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A 교집합이 분배가 되겠죠. A 교집합 B 괄호 묶고요. 합집합으로 연결되고 A 교집합 C가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이게 성립한다라고 알려져 있어. 자, 아까 했던 교환법칙 한번 떠올려봐. 합집합 되지. 교집합 성립하지. 네. 결합법칙 생각해봐. 합집합들 결합되고 교집합들 결합되지. 네. 분배법칙 생각해봐. 합집합과 교집합은 서로에 대한 분배법칙이 가능하다. 성립하지. 그게 제일 아이디어한 거야. 그러니까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 있는 거야. 책을 한번 보시면 34페이지 한번 봐봐. 34페이지에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 하고서 집합의 연산법칙이라고 써있는 맨 윗부분 보여? 네. 교환법칙, 합집합과 교집합이 보여요? 보여? 네. 결합법칙, 합집합에 대한, 교집합에 대한 보여? 네. 분배법칙, 합집합의 교집합에 대한 또는 교집합의 합집합에 대한 보여? 네. 걔네들 말고 성립하지 않는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왜? 얘네들이 아이디어라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성립하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럼 성립하지 않는 것은 얘네들은 성립하지만 성립하지 않는 거 한번 보자. 지금 여기서 케이스가 몇 가지 나온다고 그랬어? 얘네 둘에서 두 가지, 얘네 둘에서 두 가지, 얘네 둘에서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네 둘에서 지금 두 가지를 한 게 되지. 그럼 이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겠지. 네. 그래서 총 4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그냥 참고로 몇 개만 확인해보자. 합집합의 차집합에 대한 분배법칙 한번 확인해보자고. A 합집합을 B에다가 먼저 차집합으로 연결되고 A 합집합을 C에다가 놔줘. 됐니? 분배라는 게 뭔지 알겠어? 얘를 분배한다는 게 뭔지 알겠냐고. 네. 그럼 이게 성립하니 성립하지 않니 라는 걸 확인할 건데 일단 결론은 이거야. 성립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럼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됐어. 그럼 왜 성립하지 않느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보는 것 뿐이야. 집합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자꾸 그려봐야 돼. 그리고 그냥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논리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뿐이야. 자, B차 집합 C가 먼저야. B에는 있고 C에는 없어. 됐나요? A랑 합칠 거야. A까지 합쳐지면 여기까지 합쳐지는 거 맞니? 네. 그럼 왼쪽은 여기가 되는 거 맞니? 여기. 자, 오른쪽 보자. A 합집합 C. A랑 C랑 합칠 거야. A 합집합 B. A와 B를 합칠 거야. 자, 차집합해주면 빨간색에는 있고 파란색이. 파란색에는 없는 부분 찾아야 돼. 여기 맞아? 네. 전혀 다르죠? 자, 그럼 얘네들이 달라. 그럼 아까 했잖아. 만약 같으려면 어디가 없어져야 돼? 여기가 사라져야 되지 않아? 네. 네. A가 공집합. 사라져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럼 나머지 상황들도 체크해 볼 수 있겠니? A 차집합, B 합집합 C. A 차집합을 분배를 해봤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자. A, B, C. A에서 B 합집합 C가 제거가 됐어. 여기 남는 거지. 됐냐? 네. 정신 차리고들 들어. 자, A, B, C가 있어. A 차집합 B,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A 차집합 C, A에는 있고 B에는 C에는 없는. 합쳐봤어. 다르지? 네. 여기하고 여기 때문에. 됐냐? 그럼 같으려면 여기도 공집합, 여기도 공집합. 다른 데는 알게 뭐야?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해됐어? 네. 그럼 다섯 번째는 뭐겠어? B. 교집합의 차집합에 대한 교집합의 차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 여섯 번째는 뭐겠어? 차집합의 교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너네한테 필요한 거야. 아, 그냥 교환 법칙 용어 알고 결합 법칙 용어 알고 분배 법칙 용어 알고 걔네들이 될 때만 안다는 거는 수학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포인트 잡아서 조금 설명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하시고 조금 더듬으려고 해야 돼. 내용을 되게 어려운 내용 하는 거예요. 실제 고2, 고3 애들까지도 설명을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잘 몰라. 잘 모르고 고2, 고3에 왔다는 얘기야. 약간 머리로 되뇌이는 시간을 좀 가져봐. 내가 방금 설명했던 부분을. 자, 어느 정도 조금 내용을 되새겼으면 원래 요 세 가지가 연산 법칙인데 집합에서만 쓰는 특이한 연산 법칙이 하나가 있어. 여집합 기호가 있기 때문에 여집합에 대한 연산 법칙이 마지막이야. 자, 여집합에 대한 연산 법칙을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드모르간이라는 수학자가 여러분들한테 이 집합에서 이런 연산 법칙도 있어라고 재발견하게 된 그 재발견한 결과를 연산 법칙에 포함시킨 거야. 집합에서만 그래. 다른 데서는 안 그러고. 자, 한번 보자. 여집합의 연산 법칙 첫 번째가 어떻게 생겼느냐? A 합집합 B의 정의를 아니까 얘의 전체에 대한 여집합을 해볼 거야.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의 연산 법칙. 자, 이해를 해볼까?
A, B가 있어. 그럼 A 합집합 B는 여기를 말하자니? 네. 그럼 얘에 없는 걸 말하니까 전체에서 전체에서 얘에 없는 거를 지정을 해야 돼. 따라서 여기가 되겠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 거랑 똑같으냐?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과 똑같더란 얘기야. A에 없는 것과 B에 없는 것이 공통 부분에 자리 잡힌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전체 집합이 있고요. A가 있는데 A에 없는 거는 여기지. 됐어? 됐어 안 됐어? B가 여기인데 B에 없는 거는 여기죠. 그럼 두 개의 공통 부분 여기인 거 보여? 이게 성립하는구나. 이걸 보고 우리가 드 모르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두 번째, 교집합에 대한 여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 교집합에 대한 여집합의 분배 법칙. 이거는 A와 B 여기에 없는 거 말하는 거잖아? 맞니? 네. 여기에 없는 전체야. 그럼 색칠 안 한 부분이 우리가 찾는 부분이겠다? 얘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거든. 이게 성립을 해. A 여집합에 있는 거랑 B 여집합에 있는 거를 다 합쳐라. A 여집합에 있는 거랑 B 여집합에 있는 거를 다 합쳐라. 그랬더니 어디만 제외가 돼? 가운데. 여기만 제외가 되지, 교집합 부분만. 그게 똑같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 두 개를 드 모르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뭐에 대한 여집합의 분배 법칙은 안 나와 있냐? 연산 기호가 몇 개였으니까 합, 교, 차, 여. 그럼 차집합에 대해서는 여집합의 분배 법칙이 안 써 있네? 확인 한번 해보자. A 차집합 B의 여집합을 분배를 해보고 싶어. 그럼 A 여집합이고 B 여집합이고 싶지. 네. 근데 잘 봐. 여집합을 분배를 했더니 합집합이 뭐로 바뀌어? 교집합으로. 여집합을 분배를 했더니 교집합이 뭐로 바뀌어? 합집합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게 대부분이야. 이렇게 외우라고 해. 그러니까 뭐 하게 돼?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고 마는 거야. 그럼 여집합을 분배하면 차집합은 뭐로 바뀔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차집합을 뺄셈이니까 덧셈으로 바뀌겠니? 아닐 거란 얘기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뀔까? 이게 궁금한 거고 이게 같은지 다른지도 궁금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네. 자, 한번 보자. 어저께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A 차집합 B를 논리관계를 이용해서 바꿔본다고 했었어. X가 어디에는 있니? A, and 어디에는 없니? B, 자, B에 없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전체 전체에는 있는데 B에 B의 여집합에 있는 거지. 논리관계로 보면 X가 A의 원소이고 X가 어디의 원소이다? B 여집합의 원소이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리고 이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다. 얘와 얘의 동시에 있어. 따라서 A와 B 여집합의 동시에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과정이야. 이거를 일부 책에서는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하려고 차집합의 연산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런 말 없어. 만들어낸 거야.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자, 외우기 쉬운 방법은 차집합을 지우면 뭐로 바뀐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 됐어? 네.
차집합이 지워지면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뀌어. A 차집합 B 어떻게 바뀐다고? A 여집합 B의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고. 얘의 여집합.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모르간 법칙을 쓸 수 있겠지. 네. 여집합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해보자. 그럼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여집합 되는 거 맞아? 네. 교집합은 뭐로 바뀐다고? 합집합으로 바뀐다고. 자, 얘는 뭘까? B. B가 되는 거 맞아? 네. 이건 이중부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는 다시 B로 바뀔 거란 얘기지. 전혀 이쪽이랑 다르지. 네. 이해되냐? 네. 자, 그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연상들을 네 번째가 아니라 얘네들이 다 합쳐져 있을 때 교집합, 여집합, 합집합, 차집합 걔네들이 혼합돼 있을 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내 맘대로 조작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그게 연산법칙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인 거야. 그래야지 너네가 계산이 자유로워지니까. 집합 계산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연산법칙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궁금한 거? 괜찮아? 졸리시구만. 저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응, A 차집합 B 있잖아요. 응. 저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어디? 저거 3번 아래 거요. 저 논리식 이거? 아니요. 그 아래 거. 아래 이거? 그냥 그거 이거? 둘이 생각했는데 계속 다르게 나와. A 차집합 B. 네. A와 B 바깥쪽 B 바깥쪽 맞아? 네. A와 공통부분 아. 됐어? 네. 벤 다이어그램을 자꾸 그려보려고 하긴 해야 돼. 왜? 직관적인 이해가 빨라져야지 수학이 빨라지는 것도 있거든. 근데 벤 다이어그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논리관계를 이해하는 건 아니야. 알겠어? 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근데 논리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수학이라는 거. 자,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 연산과 이제 집합을 계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게 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응용 부분도 있거든. 응용 연산이 있고 걔네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이 또 나오게 돼. 그럼 거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까지 필요한데. 자, 어제 했던 내용하고 맞물리는 거야. 자, 무슨 기호였죠? A는 B의 A는 B의 부분집.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부분이 되는 집합이다. 부분이라는 표현 썼어? 근데 정확하게는 얘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지? A가 실제로 부분인 경우가 있고 A가 B. A가 B하고 같은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 같지 않을 때는 무슨 집합이라고? 부분집.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때는 같은 집합이지만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부분집합 안에는 같다라는 개념도 포함이 돼 있다. 네. 부분집합의 정의는 뭐였어? 원소 관계로 정의를 내렸었어. 모든 x에 대하여 x가 a의 원소이면 그 x는 어디의 원소이기도 하다? b의 원소이기도 하다. 즉 부분집합에 포함되는 개념은 이제 b라는 개념을 전체 개념으로 보고 b를 벗어나는 원소를 가질 수 없다. 됐어? 네. 자, 얘하고 한번 맞물리는 걸 봐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시면 진부분집합인 경우는
B가 갖고 있는 원소가 여기라면 이 안에서 A가 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이거거나 B가 갖고 있는 원소가 여기라면 A하고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야. 얘가 B이자 A이기도 하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해 있는 거다. 됐어. 자, 이걸 연산 기호하고 연산하고 맞물려 보자. 그럼 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돼. A와 B의 교집합이 어디야? 그 왼쪽에서는 A가 교집합이고 응. 오른쪽에서는 A랑 B가 둘 다 교집합이고. 그럼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돼? A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되니? 네. A랑 B를 합집합해봐. B. B 되는 거지. A 집합에서 B 집합을 차집합해봐. B 마이너스 A. 응? 왜? 공집합. 없지 않아? 아. A에만 있는 거 찾아봐. 없어요. 없잖아. 음. A에만 있는 거 없잖아. 자, 그럼 얘네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같은 말 되는 거지. 같은 말이 되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 A 교집합 B는 누구다? A다. 똑같은 말. A 합집합 B는 누구다? B. B다. 똑같은 말. A 샤집합 B는 누구다? 공집합이다. 이해돼 안 돼? 네. 얘네들이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같은 논리. 서로 간에 바꿔 쓸 수 있는 말. 이해됐어?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야. 그거 잊으면 안 돼. 네. 자, 전체 집합 설정해 볼게. 전체 집합을 설정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집합을 얘기할 수 있어? 여집합을 얘기할 수 있겠지. A의 여집합과 B 여집합 생각해봐. 뭐가 뭐에 포함이 돼 있어? A가 B에 포함되어 있어. A 여집합과 B 여집합. 아. B의 여집합 A 여집합. 그치? A 여집합은 여기잖아. B 여집합은 여기잖아. 그럼 B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돼 있지. 자, 무슨 말이야? 여기에다가 여집합 기호를 하는 순간 부분집합 기호가 바뀌게 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얘네 둘이 또 같은 말이야. 되니? 됐어 안 됐어? 자, 기왕이면 순서 바꿔서 쓰자. B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됐니? 네. 자, 두 집합이 부분집합 관계가 되면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라고? 3개. 부분집합 관계가 되면 만들 수 있는 관계가 몇 개라고? 3개. 3개. 만들어봐. A.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교집합하면 앞에 있는 거. 됐니? 네. 만들어봐. 앞과 뒤를 합집합하면 A. A. 뒤에 있는 거, 큰 거. 됐니? 합치면 큰 거. 공통은 작은 거. 공통 찾는 거니까 작은 거. 합치는 거니까 큰 거. 약수대수 이론하고도 맞물려. 알겠어?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차집합하면 남는 게 없죠. 자, 무슨 말이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와 같은 논리들이야. 이게 하나야, 그냥. 이게 한 개다. 똑같은 논리다. 이해돼 안 돼? 돼요. 요거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부분집합과 연계돼서 집합의 연산이. 그럼 이제 기본 연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막 계산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닦인 거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실질 계산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응용 계산으로 확장되게 되는 거야.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